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의 오수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4년도 1회 정보처리 기사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61번입니다. C 언어에서 문자열 처리 함수의 서식과 그 기능의 연결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는데 strlen이다. 이 렌은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strlen이다. 렌은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strcpy, cpy라고 하는 것은 카피를 얘기하는 거니까 복사한다라는 거예요. 이 cmp, 캄프라고 하는 것은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리브 s, 마이너스 s를 쓰게 되면 거꾸로 변환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함수를 한번 같이 보죠. 자, C 언어 문자열 함수에서 스트링 h의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함수입니다. strlen이다. 얘는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trcamp는 문자열 1과 2가 동일한지 얘를 비교하는 이러한 얘기예요. 이 비교한다, 캄프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cpy 얘는 복사한다 이런 뜻이고 cat은 합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tr은 문자열 한 개의 문자열도가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환하는 str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보면 여기 연결한다 3번에 얘가 잘못된 거잖아요. 얘는 얼마나 동일한지 비교하는 이러한 내용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C 언어 프로그램의 결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어요. 자, 우선 A의 10이래요. 그 다음에 A의 10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이렇게 배열이 만들어졌는데 0번 방에는 0이 들어간대요. 1번 방에는 1이 들어간대요. 자, 그러면 여기 0부터 8보다 적을 때까지 1씩 증가해라. 그럼 처음에 i가 0 나오면 a는 두 번째 되잖아요. a의 두 번째는 이 자리잖아요. 그럼 얘는 a의 첫 번째와 a의 0번째를 더하래요.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i가 1 되면 a의 세 번째가 되겠죠. a의 세 번째는 어때요? 두 번째와 첫 번째를 더하니까 1과 2를 더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네 번째는 당연히 1과 2를 더하니까 3 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결과를 한번 보죠. 자, 우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세 번째는 1 더하기 1이가 더하고 1하고 2를 더하니까 3 되고 2하고 3 더하니까 5 되고 3하고 5 더하니까 8 되고 5 더하기 8하니까 13 되고 8하고 13 더하면 21 되고 13과 21을 더하니까 34가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과값은 34를 출력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라 이 소스 코드를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지만 이렇게 쭉 따져봐야 되는 이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은 34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IP6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128비트의 주소 공간을 갖고 있죠. 인증 및 보안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요. 패킷 헤더가 64K 이거는 IPv4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IPv6는 헤더를 통해 네트워크 기능이 확장이 용이하다. 그래서 이건 이미 앞에서 나왔던 답까지 번호까지 똑같은 문제고요. IP6의 패킷은 제한이 없고요. 64K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IPv4이다. 그렇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파이썬의 변수 작성 규칙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자리에는 숫자가 올 수 없습니다. 언더바나 문자가 와야 돼요. 영문자, 숫자,
대문자,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 그 다음에 숫자, 밑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변수 이름의 중간에는 공백을 사용할 수 있다. 공백 쓰면 안 됩니다. 이미 사용되고 있는 예약어는 변수로 쓰면 안 되죠. 쓰면 명령어로 알아들으니까 예약어는 쓰면 안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변수 이름의 중간에 공백을 넣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라 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트레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 개의 프로세스는 여러 개의 트레드를 가질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한 개의 프로세스는 여러 개의 스레드로 가질 수 있어요. 이 스레드를 우리가 경량 프로세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커널 스레드의 경우 운영체제에 의해 스레드를 운영한다. 사용자 스레드의 경우 사용자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스레드를 운영한다. 스레드를 사용함으로써 하드웨어, 운영체제 성능과 응용 프로그램의 처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답은 1번이 답인데 한번 설명을 보죠. 트레드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 내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는 주체를 의미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트레드는 CPU의 작업을 요청하는 실행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프로세스는 한 개 이상의 트레드가 있어야 작업을 하겠죠. 또한 2개 이상의 스레드를 가지는 프로세스를 뭐라고 그래요? 멀티 스레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멀티 트레드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내용이 돼서 답은 한 개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돼서 1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HRN 방식의 스케줄링을 할 경우 입력된 작업이 다음과 같을 때 처리되는 작업의 순서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근데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문제인데 우선 우리가 SJF라고 하는 얘가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Shortest Job First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Shortest Job First가 이게 뭡니까? 이 짧은 것을 우선 처리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얘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너무 과학적이고 좋은데 프로세스가 크다는 거, 내가 등치가 크다는 것만으로 영원히 한 번도 안 불려질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기하 현상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HRN이다 이거예요. 또 얘를 선점형으로 바꾸면 SRT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비선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HRN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요. 서비스 시간분의 대기 시간 플러스 서비스 시간 이렇게 되거든요. 이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SJF에서 등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무한히 대기하는 이런 것들을 살려보자 해서 대기 시간을 분자해 놓음으로써 얘를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서비스분의 대기 시간 플러스 서비스 시간이다 라고 하는 공식에 대입만 해서 넣으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외울 게 아니라 이렇게 SJF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거면 저절로 외워지는 거죠, 얘가. 그리고 SRT는 선점형으로 바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작업 시간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D 작업 시간이 제일 길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D. 그 다음에 B네요. B. 그 다음에 C네요. 그 다음에 A.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DBCA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때요? DBCA. 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바 코드를 실행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랬는데 자 우선 보세요. int x는 1이고 y는 6이다. 근데 y에 비교 연산자가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만 있어요.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여기 시스템 아웃 프린트에도 뭐 플러스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연결자가 없잖아요. 얘는 에러 납니다. 그래 해보나 마나 에러 나는데 자 우선 먼저 보려면 이 while문에 이렇게 비교 연산자들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플러스로 연결 기호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결과가 x는 7이고 y는 마이너스 1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는 while과 프린트문의 조건식의 메소드 인수 형식이 잘못되어서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올바르게 출력하려면 지금 이렇게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이런 소스로 해야 되겠죠. 자, 1번 보면 x와 y를 1과 6으로 나와서 초기화했어요. 그러면 y가 0보다 큰 동안, y가 0보다 큰 동안 얘를 반복해서 증가시켜 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증가가 되면 그때 3번의 x는 x 플러스 1이 누적이 되겠죠. 그러면서 y는 어떻게 돼요? y는 여기서 마이너스니까 감소가 돼서 0이 되는 순간에 끝나버리니까 x는 7이 되고 y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얘기인데 얘는 어차피 에러가 난다.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while과 프린트 ln의 문에서 조건식과 메소드의 인수 형식이 잘못돼서 오류가 발생하는 이러한 코드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프린트문에 이렇게 연결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에러다 이렇게 보시면 뭐 이거 비교연산자 없어서 에러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냐 이런 걸 가장 기본적인 문법을 물어보는 이러한 내용이 됐습니다. 답은 4번이죠. 다음 보죠. C 언어에서 산술연산자가 아닌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1번은 어때요? 나머지 구하는 거고 2번은 곱하는 거고 3번은 나누기고 4번은 너는 대입연산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는 대입연산자이다 라는 거고 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가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라 이건 뭐 너무 쉬운 문제니까 이런 거 놓치면 큰일 나겠죠. 답은 4번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죠.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뭐 얘는 좀 잘 따져봐야 되겠죠. 자, x가 5예요. y는 0이에요. z는 0이에요. 그러면 x가 후위 연산자니까 x 값은 6이 되더라도 y는 얼마가 돼요? 5가 되겠죠. 얘는 후위 연산자라 y는 전의 값이 가야 돼요. 근데 얘는 x가 전위 연산자예요. 이미 6이 됐는데 1 빼니까 z도 5가 되겠죠. 얘는 전위 연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x를 찍어라. 그러면 당연히 5 찍겠죠. y를 찍어라. 그러면 5 찍겠죠. z를 찍어라. 그러면 5 찍겠죠. 그러니까 5를 찍겠네. 얘가 답이겠네요. 5를 찍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5, y는 5, z는 5가 찍힙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죠. 다음 문제 보시죠. C클래스에 속하는 IP 어드레스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제가 IP 어드레스 계산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A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이 끝에를 0으로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주소 8자리하고 호스트 주소 이렇게 24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A클래스는 가장 적은 게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에서 얘가 0이잖아요. 그럼 가장 큰 수는 7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 0은 그대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1, 2, 4, 8, 16, 그 다음에 32, 64니까 이걸 다 더하면 127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0부터 127까지가 A클래스가 돼요. 이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B클래스는 1, 0을 막아놨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얘가 128 아니겠습니까? 가장 적은 수는 128이고 얘가 다 1로 세트가 되면 1, 2, 4, 8, 16, 32니까 이걸 다 더하면 63이에요. 여기다 63을 더하면 191까지 갈 거라고요.
그러면 128에서 191까지가 B클래스가 되는 거죠. 자, C클래스라고 하는 거 한번 보죠. 이 C클래스는 여기가 110 아니에요. 그러면 110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써봐야 여기가 1, 2, 4, 8, 16, 32, 64고 128이니까 더하면 19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92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쓰면 1, 2, 4, 8, 16이니까 얘가 31 될 거라고요. 그럼 여기다 31을 더하면 223까지 될 거 아니겠어요? 얘가 C클래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계산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좀 보시고, D클래스와 E클래스는 교육용과 연구용이니까 뭐 무시하셔도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A클래스, B클래스, C클래스다라고 하는 것이고, 문제에서 C클래스를 물어보니까 요 안에만 들어가는 수를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A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0에서 127이다. B클래스는 128에서 191이다. C클래스는 192에서 223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200에서 요 주소가 앞에가 200이라고 하는 게 이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C클래스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빈 기억 공간의 크기가 20kg, 16kg, 8kg, 40kg일 때, 바이트일 때 기억 장치의 배치 전략으로 베스트핏을 사용하면 17K의 프로그램을 적재할 경우 내부 단편화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빈 기억 공간이 20이 있어요. 16이 있어요. 8이 있어요. 그 다음에 40이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의 크기가 17이래요. 그럼 여기 가장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얘 아닙니까? 그러면 20에서 17을 빼면 3kg의 내부 단편화가 생깁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라 1번의 답은 3kg의 내부 단편화가 생겨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죠. 이걸 만약에 워스트핏으로 하면 저 64kg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죠. 다음 뭐죠? 다음 페이지 참조율에 대해 페이지 교체 기법으로 선입 선출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페이지 부재 횟수를 물어보는 거네요. 지난번에는 마지막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가 굉장히 많네요. 그럼 얘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그려보라고 그랬죠. 여기 프레임의 수가 3개라고 그랬으니까 프레임 수를 다 그려봐야 돼. 이렇게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얘는요. 이렇게 그려서 처음에 7이 들어온다. 그러면 페이지 부재 무조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7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0이 들어왔다. 그러면 7, 0하고 페이지 부재 발생하는 거예요. 1이 들어왔다. 그러면 7, 0, 1하고 페이지 부재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러면 이제 2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얘가 지금 선입선출이니까 P4 방식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온 게 7이니까 7이 떨어져 나가고 2, 0, 1이 되겠다. 얘는 페이지 부재 발생 안 하죠. 그 다음에 0이 들어오는 건가요? 0이 들어왔어요. 0이 들어오면 여기 0이 있으니까 페이지 부재 발생 안 하죠. 2, 0, 1 그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 3이 들어오나요? 3이 들어오면 누가 제일 오래된 거예요? 얘가 제일 먼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2, 3, 1이 되고 페이지 부재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7, 0, 1, 2, 0, 3이니까 또 0이 들어왔네. 0이 들어온다고 하면 누가 떨어져 나가야 돼? 1이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 2, 3, 0이 되고 페이지 부재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4가 들어오나요? 4가 들어오면 2가 제일 먼저 나갔으니까 4, 3, 0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 부재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2가 들어오나요? 2가 들어오면 누가 떨어져요? 3이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 4, 2, 0 되고 페이지 부재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3이 들어오나요? 4, 2, 3이니까. 그러면 어때요? 0이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 4, 2, 3 되고 페이지 부재 발생하는 거죠. 4, 2, 3에 0이 들어오나요? 그러면 누가 떨어져 나가야 돼요? 4가 떨어져 나가야 되나요? 0이 3이 되고 페이지 부재 발생하겠죠. 2, 3, 0 이거 또 3이 들어오나요? 3이 들어오면 3이 있으니까 페이지 부재 발생 안 하겠죠. 0, 2, 3 되고 페이지 부재 발생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쭉 따져나가서 페이지 부재의 발생 횟수를 써야 되는 거죠. 여기 있을 테니까. 이렇게 쭉 페이지 부재 발생 횟수를 따져나가니까 마지막에 702가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가 14번의 페이지 부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4번이다. 총 페이지의 결함이 14번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라. 얘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게 숫자가 길어도 일일이 다 시험지에다가 해서 피포 방식으로 계산해 볼 수 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같이 그려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죠. 유닉스에서 새로운 프로세서를, 이것도 앞에 나왔던 문제죠. 포크라고 하는, 포크로 프로세서를 찍어서 생성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캣은 캐탈로그, 화면을 보는 거예요. 체인지 모드는 권한, 사용 허가의 권한을 설정해 주는 거고, LS는 리스트 목록을 확인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포크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74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징 기법에서 페이지 크기가 작아질수록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기록 장소 이용 효율이 증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페이지 기법에서 페이지 크기가 작아지면 페이지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또 많아지니까 입출력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내부 단표 적으니까 이게 적은데 내부 단편화가 잘 안 생기겠죠. 외부 단편화는 엄청나게 많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페이지 맵 테이블의 크기가 감소한다 그랬는데, 자, 크기가 작아질수록 페이지 개수는 많아져요. 그 다음에 주소를 저장하는 맵 테이블의 크기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커지게 된다 이랬는데 커지는 것보단 많아진다가 더 맞은데 여기 크기가 감소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5번 문제 보죠. 시오노에서 두 개의 논리값 중 어느 하나라도 참이면 1을, 모두 거짓이면 0을 낳는다. 자, 00이면 0이다. 01이면 1이다. 10이면 1이다. 11이면 1이다. 이게 바로 OR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OR을 얘기하는 건 1번이죠. 2번은 AND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시면 하나라도 참이면 참을 반환하는 연산자는 1번이다. OR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6번 보죠. IP6의 주소 체계로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랬는데 IP6의 주소 체계에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가 있죠. 자, 우선 유니캐스트라고 하는 것은 단일 송신자와 단일 수신자의 1대1 통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대1로 통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는 단일 송신자와 다중수신자 간의 1대 다의 통신에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처럼 어때요? 여러 사람과 송수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일 송신자와 다중수신자를 갖는다라는 거고요. 애니캐스트는 단일 송신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과 수신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러한 내용이 돼서 답은 브로드캐스트다라고 하는 거죠. 이 브로드캐스트는 방송이다 이런 얘기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이걸 우리가 브로드캐스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해서 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77번 뭐죠? 어떤 모들이 다른 모들 내부 논리의 조직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어 신호를 이용하여 통신하는 경우이며 하위 모듈에서 상위 모듈로 제어 신호가 이동하여 상위 모듈에게 명령을 부여하는 권리 전도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결합도는 뭐냐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인데 얘는 제어 결합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죠? 내공, 외제, 쓰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어 결합도라고 하는 것은 한 모듈에서 다른 모듈로 논리적인 흐름을 제어하는 데 사용하는 제어 요소가 전달될 때의 결합도를 이야기하는 이러한 내용이 돼서 얘는 컨트롤 컴플링이다 라고 하는 제어 결합도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돼서 정답은 어때요? 77번에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에서 답은 3번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제어 결합도를 얘기해요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 보시죠. TCP IP에서 사용되는 논리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 이건 OSI 7 레이어에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던 이러한 얘기인데요. 우선 ARP라고 하는 게 뭐예요?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환하는 거 아니겠어요? TCP에서 논리 주소를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물리적인 주소로 맥 주소로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환한다. 이게 어드레스 리소스 프로토콜 아닙니까? 반대가 되면 얘를 리버스 어드레스 리소스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ARP를 물어보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죠. 다음에 TCP라고 하는 것은 신뢰성 있는 연결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 어디서 하는 거죠? 전송계층에서 하는 거죠. UDP와 TCP. 그때 설명을 했던 거고 FTP는 응용계층에서 쓰는 거죠. 얘는 21번 포트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고요. IP, 얘는 IP 네트워크 계층에서 IP로 주소 단위로 하고 패킷의 분해 조립, 주소 지정, 경로 선택 이런 일들을 한다. 이미 OSI 7 레이어에서 다 공부했던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드레스 리소스 프로토콜이다. ARP다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의 가상기억장치 관리에서 프로세스가 일정 시간 동안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연히 워킹셋을 얘기하는 이러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1번의 로컬리티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성 이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성 이론에는 시간적 지역성과 공간적 지역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데드락이라고 하는 것은 교착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트레싱이라고 하는 것은 멀티 프로그래밍의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멀티 프로그래밍 정도에서 메모리 용량이 꽉 차면 어느 걸 떨어뜨려 버리고 하는 이런 것을 들락날락거리는 시간, 그걸 우리가 트레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워킹셋은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의 집합을 얘기할 때 워킹셋이다 하니까 답은 4번이 되는 내용인데 살펴보도록 하죠. 로컬리티에는 지역성과 부역성 이런 얘기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지역성, 부역성 같은 얘기죠.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동안 주기억 장치를 참조할 때 일부 페이지만 집중적으로 참조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역성 이론이다. 데닝 교수가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데드락이다. 교착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상호 배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문제죠. 그래서 교착 상태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게 교착 상태죠. 이런 사거리에 데이터 버스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데이터 버스가 있어요. 여기도 데이터 버스가 있어요. 여기도 데이터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가겠다고 이렇게 무한 기다리는 거, 이걸 우리가 교착 상태다, 데드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트레싱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 처리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에요. 얘는 메모리 용량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하다 메모리 용량이 꽉 차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뚝 떨어지는 이 현상. 그러면서 들락날락거리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트레싱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때요? 워킹셋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라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 설명에서 해당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 무선 랜에서 데이터 전송 시 매체가 비어있음을 확인한 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임의의 시간을 기다린 후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무선 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전송이 없는 경우라도 동시에 전송에 의한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확인 신호를 전송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버스형이라고 하는 거 이런 타플로지에서 이런 내용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물론 터미네이터로 막혀 있지요. 그러면 얘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럼 다른 아이들은 얘 보내면 충돌 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캐리 신호를 계속 보내요. 여기가 선이 비었나 안 비었나. 만약에 얘가 보내는데 같이 보냈다. 그럼 충돌 나서 둘 다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리 신호를 보낸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캐리, 센스, 멀티플, 억세스, 콜리전 디텍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 회피, 충돌 방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유선에서 쓰는 거예요. 유선 랜에서. 무선일 때는 CSMA, CA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선 랜에 의한 거니까 CSMA, CA가 정답인 것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시죠. STA라고 하는 것은 스테이션인데 무선 통신에서 메시지를 통해 데이터 단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콜리전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장치가 하나의 네트워크 세그먼트에 동시에 통신을 시도할 때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충돌에 영향을 받게 되는 영역을 우리가 충돌 도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CSMA, CD는 제가 금방 그림으로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캐리 센스를 계속 보내는데 얘는 유선일 때 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보면은 CSMA, CA는 노드 충돌을 감지하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충돌 방지를 하게, 어보이드, 충돌을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SMA, CD는 유선 네트워크에서 쓴 거예요. CSMA, CA는 무선 랜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중요하게 아셔야 되겠죠. 즉, 무선 네트워크에서 충돌을 감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CSMA, CD가 아닌 CSMA, CA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긴 지금 무선 랜이라고 틀림없이 문제에서 조건을 주어졌기 때문에 답은 3번에 CSMA, CA인데 CSMA, CA는 무선 랜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즉, 무선 네트워크에서 충돌을 감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CSMA, CD가 아닌 CSMA, CA를 사용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이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